왜 60대 이후의 노동은 삶을 갉아먹을까? 퇴직자 100명의 고백. 나이 들면 한가하게 책 읽고 여행 다니며 살 줄 알았지. 근데 현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어. 얼마 전 만난 68세 김 씨가 제게 한 말입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소박하게라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 치솟는 물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몸에 큰 부담이 되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실 김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최근 60대 이상 퇴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건강을 잃는다.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백들이 쏟아졌죠. 우리 사회는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이 노후를 지탱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 노동 왜 독이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체력의 한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근력이 줄고 회복력이 떨어지다 보니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로 일을 하다가는 금세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특히 마트 진열, 택배 분류, 청소 등 단순 노동 위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들은 생각보다 고강도라 노년층에게 치명적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활비를 보태려고 일을 시작하지만 대체로 시급이 낮거나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힘든데 정작 가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일을 하나 하는 허무감이 커지죠. 셋째는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뒤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대체로 사회적 지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누구의 팀장, 누구의 상사로 불리던 사람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로 불리며 손님이나 관리자에게 눈치 보는 입장이 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오히려 삶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실 사례 62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박 씨. 박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노후가 안정될 거라 생각했지만 자녀 교육비와 집 대출 상환으로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업무 강도가 높았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택배 분류, 주차 관리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게다가 일부 주민들의 무시 섞인 태도에 자존심도 크게 상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여유도 못 찾고 오히려 혈압만 높아졌다며 몇 년 만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현실 사례, 이 마트 계산대에 선 66세 여성.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남편의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진 김 여사는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약을 달고 살게 되었고 결국 치료비로 번 돈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며 회한을 드러냈습니다. 현실 사례 70세에도 일하는 택배기사. 70세 이 씨는 퇴직 후에도 생활비가 모자라 택배 배송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겨 결국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일을 그만두자마자 소득이 뚝 끊겼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아플 때는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결국 남는 건 빈털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일보다 중요한 건 준비.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의 노동은 생계형이 아니라 선택형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강도 일을 하기보다는 평소부터 준비한 재무 계획과 소득 구조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최소한 은퇴 전에
생활비의 7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연금 구조를 갖추라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최소 200만 원 이상 확보해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주거비 절감, 의료비 대비 소소한 파트타임 수입을 덧붙이면 한결 안정적으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제나 유연근무 형태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시급만 보고 고강도 노동을 택하면 결국 치료비로 다 나가고 삶의 질만 떨어집니다. 오히려 동네 작은 도서관 관리, 전직을 살린 강의, 온라인 상담이나 컨설팅처럼 신체 부담이 적고 성취감을 주는 일이 노후 삶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노동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 60대 이후에 노동이 독이 되는 이유는 결국 준비 없는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재무적, 건강적, 정서적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들어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노동에 내몰리게 됩니다. 퇴직자 100명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돈은 조금 벌 수 있어도 건강과 존엄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60대 이후의 노동은 준비 없는 이들에게 독이 된다.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오래 일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행복할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질, 건강, 그리고 인간다운 존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0대 이후 일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전하는 현실 전략. 앞서 이야기했듯이 은퇴자들이 다시 일터로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과 건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돈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노동이 독이 되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은퇴 전 반드시 계산해야 할 월 생활비.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한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은 확보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수도권 아파트 전세나 자녀 교육비까지 떠안고 있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은퇴자 가계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를 합쳐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문화생활, 손주 용돈 같은 항목까지 합치면 훌쩍 250만 300만 원이 넘어가요.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산해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매달 들어오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모자란다면 은퇴 전에 미리 생활비 절감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해 주거비를 줄이거나 자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해 월세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노동 대신 소득 구조 다변화를 준비하라.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단순 노동을 택하는 이유는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식 배당 투자, 안정적인 기업의 배당금으로 월 30만 5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임대소득 작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활용해 월세 수익 확보. 디지털 자산 활용 블로그, 유튜브, 강의, 전자책 등 온라인 기반의 소득. 전직 활용 본인의 경력을 살려 자문 컨설팅 강의 등 시간제 일자리. 이런 방식으로 월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노후에 고강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63세 남성은 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자문료로 월 1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며 단순 노동 대신 자기 경력을 자산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3. 건강은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한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무서운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은퇴자 100명을 조사해보면 절반 이상이 예상보다 의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만 해도 매달 10만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관절 수술, 치과 치료 같은 큰 비용이 생기면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기검진은 무조건 챙겨라. 은퇴 후에는 국가건강검진을 꼭 활용하고
치과암과 같은 비급여 항목도 최소 1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은 투자다. 60대 이후에는 무거운 운동보다 걷기, 수영, 필라테스 같은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관절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선별적으로 유지. 60대 이후에는 필요 없는 보험이 많습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 자녀 중심의 보험은 정리하고 대신 의료실비와 암치매 같은 핵심 보장 상품은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4. 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려는 분들에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돈보다 몸을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즉, 선택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짜리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는 단기적으로는 돈이 되지만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서 12년 안에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시급 1만 원이라도 동네 도서관 관리, 상담, 강의, 원격 근무 같은 일은 5년, 10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죠. 또한 일을 선택할 때는 사회적 연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돈보다 관계 단절이 더 큰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 의미와 성취감을 주는 일을 고르는 게 정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5.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은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한 번에 쓰기 사업에 올인하거나 집 사는데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3등분해서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으로 나눠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무시하기. 국민연금을 무조건 63세부터 받는 것보다 연기 수령을 통해 매달 더 큰 금액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업, 식당 창업, 해외 이민 같은 큰 도전은 대부분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작게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살려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 1보다 중요한 건 준비. 정리하자면 60대 이후에 노동이 독이 되는 이유는 결국 준비 없는 노동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 억지로 고강도 일을 시작하면 몸은 망가지고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은퇴 전 생활비 구조를 계산하고 연금과 소득원을 미리 다변화하고 건강관리와 보험 설계를 점검하며 은퇴 후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 이 4가지를 챙기면 60대 이후의 노동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